안녕하세요, 여러분. 엑셀 과목 문혜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엑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엑셀 2010 화면입니다. 자, 메뉴가 보여지고 그래서 작업하는 공간이 보여지는데요. 셀 주소이죠. C에 4다, D에 3이다 라고 읽고 C에 8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행 번호가 되는데요. 몇 행까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로 가는 거 눌러보세요. 네, 그랬더니 여기가 104,576번째다고 나오죠. 왜 하필이면 104,8,576번째일까? 그냥 100만 번째, 200만 번째 하면 좋을 텐데. 자, 이거는 2의 배수예요. 2의 몇 승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갖다기 해주고 2의 꺽쇠, Shift 6의 꺽쇠 부분. 이거는 이제 지수승을 나타내는 거고요. 2의 20승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그랬더니 나오죠. 이렇게 104,8,576번째 2의 20승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은 다 2의 지수승이 됩니다. 자, 오른쪽 끝도 궁금하죠.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오른쪽 가는 거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오른쪽 끝이 다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숫자로는 얼마일까라고 생각이 들죠. 자, 이것은 숫자로는 얼마일까? 칼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칼럼. 이렇게요. 더블 가로 열고 닫고 함수입니다. 엔터 치면은 이게 16,384번째 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얘는 2의 몇 승일까? 네, 2의 몇 승일 것 같아요? 네, 갖다기 해주고 2의 한번 14승 한번 해볼까요? 엔터. 네, 그랬더니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2의 지수승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A1에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A1으로 한 방에 가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면서 홈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A1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셀에 이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셀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A1에다가 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보세요. A2에다가 1, 2, 3을 쓰고 엔터 쳐보세요. 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기본적인 정렬 방식이 다르구나. 문자는 셀의 왼쪽에 붙어서 출력이 되고 숫자는 여기 셀의 오른쪽에 붙어서 정렬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A3에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칠게요. 자, A3에다가 이제 컴퓨터 일반이라고 쓸게요. 컴퓨터 일반 완전 좋아. 자, 그 다음에 좀 칸이 벗어나지만 C3에다가 또 여러분 이름 한번 써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B3에 대한 열의 너비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경계선 있죠. 경계 잡고 이렇게 줄여보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더블 해주면 가장 긴 글 중심으로 이렇게 너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이제 여기 안에 막 샵샵샵이 적혀진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여기다가 한번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엔터 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좀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열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네, 늘려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 문자를 이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미음 눌러주고 네, 한자 키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그 중에서 탭을 눌러주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미음 한자 탭.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삽입에 기호, 네, 기호 눌러주면 이렇게 많은 기호들이 있죠. 여기서 또 모양을 골라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날짜를 입력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날짜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슬래시나 하이펀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11일이다 라고 한다면 10월 슬래시 10일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10 빼기 10일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이렇게요. 슬래시나 하이펀으로 입력하면 이건 이제 날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도는 입력 안 하면 올해 연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는데 숫자 2를 쓰고 여기가 채우기 핸들이에요. 마우스를 여기 셀에다 놔두면 이제 한가운데는 이런 모양. 그죠? 이런 모양, 경계선 모양, 채우기 핸들 모양 다 다르죠. 채우기 핸들에다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1111이 돼요. 자, 이번에는 2를 쓰고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1, 2, 3, 4가 되죠. 꼭 증가치를 1로만 해야 될까? 증가치를 이제 5씩 하고 싶다. 10하고 15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드래그 해주고 채우기 핸들을 잡고 드래그 해주면 증가치가 5씩인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어때요?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현재 시간을 입력을 했어요. 네, 채우기 핸들을 해요. 그러면 5시 9분, 5시 10분, 5시 11분 그곳이 아니라 시간이 바뀌어요. 네, 그걸 조심해 주면 됩니다. 다른 건 끝에 있는 게 바뀌는데 이제 시간은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이렇게 시간이 바뀐다라는 거고요. 자, 월요일 한번 해볼까요? 월요일 쓰고 채우기 핸들 써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순서대로 되죠. 알아서 월화수목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씩 증가된 요일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 똑똑한 게 1사분기가 있어요. 1사분기는 어때요? 4사분기까지밖에 없죠. 4사분기까지만 나오고 자기 알아서 1사분기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예산부는 순서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채우기 핸들을 하면 어때요? 계속 예산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획부를 드래그하면 계속 기획부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의 부서는 고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획부하고 채우기 핸들 쭉 쓰면은 우리 회사의 부서가 자동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건 등록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등록하냐면은요. 네, 파일 눌러주면 옵션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고급에 가보면 네,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이제 좀 많이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네, 여기가 있죠? 네,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적어주면 돼요. 자, 우리가 뭘 하기로 했죠? 기획부. 네, 엔터. 다음에 총무부. 엔터, 영업부, 엔터, 개발부, 엔터, 격리부, 엔터, 예, 정보부, 엔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추가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는 거죠. 또 확인 누르세요.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기획부라고 쓰고 네,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은 이런 순서대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르면 어느 셀을 눌렀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볼게요. 갖다교 해주고 C3을 누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곳에 C3에 있는 곳에 이제 주소가 보여주는 거죠. C3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달러를 쓸게요. 달러를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하면 이게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F4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달러가 붙어요. 네.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 똑같이 하면 계속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절대 참조다 그러면 한 곳만 계속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얘는 채우기 핸들을 하면 뒤에 숫자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아래로 내려오니까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이제 상대 주소,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 한 곳만 지정해야 되는 것은 절대 주소. 반반이 이제 혼합 주소가 있습니다. 혼합 주소는 이제 이렇게 C에 달러가 붙어 있든지 3에 붙어 있든지 이런 거를 이제 혼합 주소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고급 필터의 조건이 이제 자치구가 중구이거나 일주 평균이 8,000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를 추출을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고급 필터는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에서 자치구가 그랬고 또 일주 평균이 그랬죠. 그래서 필드명을 이렇게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B13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해주고요. 자, 여기다 찾고자 하는 게 뭐죠? 중구죠. 중구를 여기다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일주 평균이 뭐라 그랬어요? 네,
8,000 이상이다 라고 그랬죠? 크거나 같다 8,000. 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건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떻게 쓰는 경우가 있냐면 이제 얘를 이렇게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 쓸 때는 두 개의 필드 조건이 오화일 때 쓰는 거예요. 자치구가 중구이거나 일주 평균이 8,000 이상인 데이터를 찾을 때 이렇게 뭐뭐거나 또는 이로 연결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얘는 같은 줄에 썼죠. 그래서 AND 조건 그리고예요. 자치구가 중구이고 일주 평균이 8,00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조건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문제가 자치구가 중구이거나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급 필터를 해볼게요. 고급 필터는 데이터에 가보면 고급이 있습니다. 네, 눌러서 목록 범위 뭘 가지고 할 거냐 이걸 가지고 하겠다. 조건 범위 여기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복사 위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주고 복사 위치에다가 커서를 놓고 어디다가 출력 결과를 얻고 싶으냐 그죠. 자, B17로 해볼게요. 확인해주면 이 조건에 만족한 것이 어때요? 이쪽에 이제 하단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치구가 중구이거나 일주 평균이 8,000 이상인 걸 이제 찾아요. 찾았는데 모든 필드를 표시하지 않고 특정한 필드의 결과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뭐뭐 하고 싶냐면 이제 지점 코드 컨트롤 누르면서 주요 시설물 시설물이죠. 네, 시설물. 네. 그 다음에 동명 이렇게 3개만 뽑고 싶다. 이걸 복사를 해서 자, 어디다 표시할까요? 여기다 표시할까요? 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고급을 해주면 돼요.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 데이터에 고급을 눌러주고 자, 목록 범위 맞고요. 조건 범위 그대로죠. 이제 여기만 틀려지게 됩니다. 자, 이 특정한 필드만 표시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해주면 그것에 관련된 이렇게 필드만 따로 이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었나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렵지만 수식으로 된 조건을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건을 어떻게 기술하고 싶냐면 평일 평균이 전체 평일 평균의 평균 이상인 자를 하고 싶다. 그럼 필드명을 이제 좀 다르게 적어줘야 돼요. 여기 있는 필드명은과는 없는 필드명 조건이라고 적고요. 여기다가 이제 갖다귀 해주고 수식을 씁니다. 평일 평균이 그랬으니까 평일 평균 해주고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평일 평균의 평균을 나타내는 게 에버리지입니다. 네, 그래서 에버리지 하고 나서 평일 평균의 전체 범위 이때 절대 참조가 들어갑니다. 자, 절대 참조다라고 하면 뭐죠? 절대로 안 바뀌는 거죠. 우리 반 전체의 범위는 항상 고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true다, false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의 고급을 눌러주고 자, 목록 범위는 같고요. 자, 조건 범위와 복사 위치가 지금 달라지는 거죠. 복사 조건 범위는 이거를 드래그 해주고 복사 위치 자 이것에 대한 결과를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 조건에 만족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급 필터는 조건을 입력을 해서 모든 필드를 표시하느냐 필요한 필드만 표시하느냐 조건을 수식으로 쓰느냐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식은 우리가 이퀄이나 또 거의 이퀄을 쓰는데 꼭 이퀄만 쓰는 건 아니죠. 더하기나 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은 우리가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같은 시트지에 다른 셀, 같은 시트지에 있는 셀, 다른 시트지에 있는 셀, 다른 파일에 있는 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식을 입력을 하고 나서요. 컨트롤하고 이 물결 표시를 눌러주면 입력된 수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술연산자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산술연산자에는 우리 뭐 있어요? 엑셀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듭 제곱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엑셀에서 거듭 제곱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비교 연산자입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엑셀에서 같지 않다의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nd 연산자가 있습니다. 텍스트 연산자, 연결을 해서 표시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참조 연산자에 있어서 콜론, 연속적인 범위, equal sum, 합계를 구해주세요. A3에서부터 A10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쉼표는 이제 하나하나 비연결된 거요. A3하고 A5에 대한 합계를 구해주세요. 비연속적인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um 하고 나서 A3부터 C에 10 하고 여기에 사이에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에 공백을 주고 B5에서 C에 7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범위에 공통된 영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개의 영역에 공통된 영역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또 엑셀을 하다 보면 오류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요. 어떤 오류들이 있을까? 이렇게 샵샵샵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셀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늘려주면 되고요. 또 샵 div/o 이거 0으로 나눈 경우 나누기 0을 하면 안 되죠. 무한루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값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없는 값을 지정했을 때 쓰는 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뉴가 있어요. 인식할 수 없는 이런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 이런 텍스트 없는데 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수식에 사용을 했을 경우 name이라는 메시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UL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교차하지 않은 두 영역의 교점을 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F가 있는데 REF는 이제 셀 참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거죠. 이상한 데를 참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value가 있습니다. 네, 샵 value 이렇게요. 네, 잘못된 인수를 썼을 경우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경우는 이제 이건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함수로 들어갈 건데요. 엑셀의 함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추려서 또 단시간에 우리가 또 엑셀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의 출제는 이제 함수가 되는데 너무 쉬운 함수는 우리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시험이 출제될 때는 이제 좀 어려운 함수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를 잡기 위해서 어떤 함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sum은 뭐예요? 합계죠. 네, sum, if는 뭐죠?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입니다. 사용하는 형식은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고요. sum if s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조건. sum if s는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이 여러 개를 이제 모두 만족하는 것들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average도 마찬가지입니다. average가 있고, average if가 있고, average if s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이렇게 있고요. 자, max는 최대값이고 min은 최소값이고 랭크는 이제 순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카운트 관련된 건 여러분이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if가 있고 네, 카운트 if s가 있고 또 카운트 a가 있고 네, 카운트 블랭크가 있고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 뒤쪽에 가면 또 dCount가 있고, 네, dCount A가 있고요. 이렇게요.
count는 이제 여기서는 이게 어떤 함수다라는 걸 익혀주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count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count if는 어때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 얘는 뭐죠?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count a도 개수. 근데 여기서 개수는 뭐냐면 숫자 셀에 대한 개수예요. 문자가 포함된 셀은 개수를 구하지 못합니다. 얘는 이제 개수인데 공백을 뺀 모든 셀의 개수예요. count blank는 공백 셀에 대한 개수예요. discount는 뭐냐면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예요. discount a도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인데 얘는 어때요? 숫자 셀에 대한 개수만 센다 그거죠. count a가 붙었잖아요. 그럼 얘는 공백을 뺀 모든 셀에 대한 개수를 셀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small이다 라는 것은 몇 번째로 작은 값, large는 몇 번째로 큰 값, 네, 그 다음에 mode는 이제 최빈수,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이고요. median은 가운데 있는 수를 말을 합니다. VAR은 우리가 분산이고요. STDEV는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예제를 가지고 하나씩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계를 구하도록 할게요. 합계는 우리가 sum 함수로서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는 어디를서부터 어디까지 합계를 구할 것인지 드래그를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5주태 학생의 이제 합계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B4에서부터 이제 D4까지 이렇게 해주면 합계가 구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역 지정만 해주면 되는 게 또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에버리지도 이제 이 학생에 대한 평균이니까 B4에서부터 D4 영역까지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도 채우기 힌트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가 이제 모두 구해지겠죠. 자, 석차를 구해보겠습니다. 석차는 우리가 랭크 함수로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합계로 석차를 구할까 평균으로 구할까 결정해주면 돼요. 어떤 걸로 구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F4셀로 합계를 구하겠다. 이거는 이제 기준이 됩니다. 뭐로 등수를 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반 전체의 범위 지정을 해주면 돼요. F4셀이 몇 등이냐, 누구 중에서, 여기 전체 중에서. 이 전체가 지금 뭐냐면 F4에서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의 범위가 F4에서 몇 가지예요? F의 8가지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달러가 붙어줘야 돼요. 절대참조 들어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이 이광주에 대한 석차, 5주태에 대한 석차를 5주태죠. 여기가 5주태에 대한 석차를 구하고 이광주에 대한 석차를 구할 때도 이 범위 안에서 석차를 구해줘야 되죠. 박주연의 석차를 구할 때도 이 범위 안에서 석차를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범위가 고정해야 된다라는 거 랭크 함수의 이제 문법적인 형식이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다는 오름차 순으로 할까 내림차 순으로 할까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내림차순이다. 그럼 이제 높은 것을 1등으로 할 때는 여기다 생략을 하거나 또는 0을 써요. 낮은 것을 1등으로 할 때는 0을 뺀 다른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것을 1등으로 할 거니까 생략을 해도 되죠. 안 써도 되죠. 여기까지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뭐냐면 최고점이에요. 최고점은 우리가 맥스로서 구합니다. 맥스. 맥스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최고점을 구하는 거죠. 국어 점수에 대한 최고점. 국어 점수가 지금 B4에서부터 B의 8까지 있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점이에요. 민 함수입니다. 가장 작은 값. 마찬가지로 B4에서 B8까지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적은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
자, 응시자를 구할까요? 응시자, 인원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시험을 본 사람들이죠. 시험을 본 사람은 지금 4명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숫자고 여기에는 이제 공백이니까 개수가 안 세워져야 되죠. 개수를 구할 때는 이제 카운트 함수를 씁니다. B4에서부터 B8까지. 그러면 4가 나오겠죠. 숫자 셀에 대한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석자가 있습니다. 결석자는 어때요? 여기 시험을 안 본 사람이 공백의 개수로 구해주면 되죠. 공백의 개수 구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count blank 함수가 되죠. 그래서 B4에서부터 B8까지 공백 셀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결석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자. 몇 번째로 큰 값, 라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네, 라지 함수. 라지 함수의 형식은 범위 지정을 해주고 두 번째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디서요? B4에서 B8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 그건 이제 스몰 함수가 되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역 지정해주고 이 영역에서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은 90점 이상의 개수예요. 개수니까 우리가 카운트가 들어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if를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B4에서부터 B8 사이에서 자,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count if 함수는 앞에가 범위, 뒤에다가 조건을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함수가 왜 어렵냐라고 하면 함수마다 이렇게 문법적인 구조가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분산이라고 있죠. 분산을 나타내는 함수는 무엇이냐면 바라는 거예요. 바 이렇게 해주고 범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 이제 stdev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B4에서부터 B8까지다 라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값을 나타내는 게 뭐냐, 미디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미디안, 네, 미디안 해주고 범위 지정 똑같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중간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빈수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좀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미디안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모든 숫자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값이 무엇이냐. 그래서 D8에서 범위를 잡아 볼게요. 그래서 이 B4에서부터 D8 이 숫자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값은 중간 값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쫙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딱 가운데 오는 값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미디안이 되는 것이고요. 최빈수는 모두를 씁니다. 모두. 최민수가 아니라 최빈수. 가장 빈도수가 많은 거. 가장 많이 여러 번 반복된 숫자가 무엇인지 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총원이 됩니다. 총원. 총 인원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사람 이름들. 여기가 우리 반의 명단이 되죠. 그래서 얘는 문자니까 count A를 쓰고 A4에서부터 A8 이렇게 해주면 이제 총 인원수가 잡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엑셀에서 쓰는 기본 함수들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